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분필로 진행하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t, ft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t,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bt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처럼 이렇게 y 마이너스 y1 얘를 적어주고, 여기에는 얘를 미분한 거에다가 t를 넣은 접선의 기울기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t, ft에서의 접선이죠. 근데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이랬으니까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이미 배운 말은 y절편이에요. y절편은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에 0을 넣으면 y에 gt를 넣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gt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at 제곱 마이너스 bt 넘기면서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at 제곱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 gt가 문제에서는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한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거리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X에 0을 넣었을 때 Y에 GT를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Y 좌표는 GT가 되지만 좋아요. Y좌표는 GT가 되지만 만약에 Y좌표가 음수였다면 그럼 거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GT는 Y절편의 절대값을 실은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Y절편이면 GT는 절대값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at 제곱이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t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3a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서는, 절대값 안에서는 중요합니다. 1차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1차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나요. 그래프에서. 그럼 절대값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00%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면 GT가 미분 가능하다는데,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T가 2분의 3a일 때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얘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0이 아닌 다른 수라면 100% 존재하게 되거든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그래서 A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A가 0이다. 그러면은 A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고, 근데 문제에서 가에서 보시면 F1이 2라고 돼 있어요. 그럼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려면 B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이다 라고 해서 f3을 대입하면 30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할 게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수능 보러 갈 때 저도 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혀있던 말이 이거였어요. 거리는 절대값. 이게 그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되는 식이 있다.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접선이 이런 선일 거 아니에요? 접선이 y축과 만날 때 그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GT라고 했어요. 그럼 y절편이 양수일 때는 그 y절편 그대로 쓰면 되지만, 접선이 이렇게 된다면 y절편이 음수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때 y절편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값이란 걸 쓰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값 y절편. 그럼 이거는 항상 양수니까, 그러면은
거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나오게 되면 항상 절대값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근데 절대값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할 때가 언제다? 그림을 안 그려봐도 되는데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1차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1차가 없어야 된다. 그럼 이 식이 없어질 수는 없죠.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여기 t제곱이 있으니까 얘도 결국 t를 인수로 갖는 식이어야 된다. 0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가 0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18번 문제. 이 문제도 여러분 좀 오래됐지만 좋은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8번. 오케이. 제가 갖다 줄게요. 한 문제씩 잘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8번 문제에서 그 감소라는 걸 보면, 여러분, 감소랑 증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도함수의 활용의 두 번째에서 나오거든요. 감소는 그 우리가 수능 보러 갈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f'x가 0 이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감소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f'x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건 이제 범위로 나오면 틀리게 돼요.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그러니까 감소함수이면 f'x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 이하이다. 증가함수이면 f'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로 좀 접근하시면 좋은데, 얘는 지금 여러분 1차식은 지난다고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1차식으로 남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지날 때 이해되시나요? 1차면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지금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지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음수일 때는, 이걸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음수일 때는 f'x가 음수랬어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1 전후로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양수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에서 지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지나지 않는다면 얘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갖고 있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갖고 있으면 이걸 지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이게 자주 나오죠. 이런 형식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접하게 되면은 지금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죠. 0인 거는 상관없다. 0 아니면 음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0에 닿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2부터는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게 돼요. 왜냐면은 0 이하로는 100% 음수고, 이것도 2부터는 양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까지는 괜찮다.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된다. 더 넘어가면 2보다 클 때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부터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까지는 괜찮은데 이 범위 안에 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 경계에서 형성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게 이 18번 문제였는데, 지금 얘랑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1차일 때는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19번. 근데 19번 문제는 제가 여기다 이것만 적어주시면 좋은 게,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음수부터 그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면, 문제에서 안 나왔으면 A가 음수일 때를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는 게 좀 좋다. 여기서 음수인가요? A가?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정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20번에 그래프가 지금 ax x-2의 제곱인데 0에서 지나고 2에서 접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a라고 했고, p라는 점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얘랑 평행할 때예요. 이렇게. 여기가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점은 기울기가 1이 되는 점, 그 점을 여러분 구해야 되는데, 그 점의 좌표가 2분의 1이랬어요. 그러면은 f' 2분의 1이 1이구나 라는 식을 세우면은 되게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식이고,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하면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안 적으신 분이거나 안 푸신 분은 이거 적어주시고, 21번.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끝장을 보자. 지금 여기는 지금 17번, 18번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어쨌든 21번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21번 문제를 전부 풀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1번은 빠꾸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21번이랑 22번은 빠꾸가 안 되는 구역이에요. 여러분 21번 잘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문제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21번 문제의 특징이 빈출 유형인데 항상 틀리는 사람은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서도 이런 걸 알고 있을 테고, 그쪽에서도, 내 문제 내는 쪽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빈출 유형이어도.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최대를 구하는 유. 이게 첫 번째 종류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두 번째 종류는 여기서 요걸 구하는 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거든. 세 번째는 이렇게 양방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2라고 할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문제 이거 보는 게 마지막일 수 있어. 이 유형을 보는 게. 왜냐면은 우리가 실물을 보더라도 이게 다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각별하게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4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이 더 위에 있는 모양, 그 다음에 왼쪽이 더 위에 있는 모양, 이렇게 두 개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럼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GT라는 그래프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대값을 말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갈게요. 그럼 여기가 T면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은 뭔가요? 잠시만요. 여기가 T면 T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T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T면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러분 다 말씀 안 하셨어도 여기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근데 사실 그럼 여기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T가 여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 여기까지 최대값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또 여기다 적어야 돼. 그럼 여기면 여기면 계속 여기만 하고 있네. 야, 지금 계속 여기 이해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면 여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T가 여기 이 구역에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영 씨 이해되시나요, 이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로 바뀌었어요. 야, 여기 그만할게. 야, 아무튼 이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곳으로 바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이거 한 분 나와서 딱 찍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가 아니죠. 아, 여기 그만해.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잠깐만, 한 번에 그려주나?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그린 거를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준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연아 씨 이해되시나? 그러면은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기게 돼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미분 불가능한 점 찾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게 적분이랑 결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T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GT의 그래프를 정적분하는 모델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핑크색 이것도 다 기출에 있겠지. 왜냐면 기출에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지. 제 머리가 그거 출제할 정도가 아니라서.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넓이를 구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F를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은 원래 있는 F를 정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문제 풀어보신 기억이. 그래서 근데 오늘 말하고 내일 내더라도 한 번도 자기가 안 해보면 틀린다는 거야. 내일 수능에 낼게요 하고 말하고 내일 내더라도 보기만 한 사람은 틀리는 문제가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GT를 그려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그려보시죠. 이거를 한번 모양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 거랑 같이. 이거 약간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X는 마이너스인데 저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어디 있는 그림 조용히 하고 저거.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 준비되셨죠?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랑 맞는지. 여기 있으면 좋아요. 여기 있으면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전까지는 전부 이 값을 최대값으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 다 있을 때는 다 얘를 최대값으로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값을 최대값으로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보시면 오른쪽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GT가 모든 T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할 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고 오른쪽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으니까 아, 이런 모양이 돼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니, 제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 이해 자, 잠깐만요.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 해볼게요. 3차 함수를. 그럼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을 따라가래요.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최소값이 여기겠지. 여기 있을 때는 여기겠지. 여기 있을 때는 여기겠지.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최소값이 다 여기로 동일해져요. 제가 이해되나? 지금 이거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 다음에 올라가다가 최소값, 그쵸? 제일 작은 값이니까. 아, 근데 이건 그림 바꿔야겠다. 여러분 이걸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요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t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이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t가 있을 때는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 나올 수가 없네, 이 붕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차 함수로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나오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은 이게 계속 내려가니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한데 여기서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 하면 여기고 여기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 여기고 근데 여기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타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상수함수인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변하거든. 여기는 지금 F'C가 0인 구역이거든요. 그런 문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반드시 좀 알아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면 이 문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21번 문제를 이제 한번 21번 문제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러니까 4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예요. 근데 이런 모양은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쵸? 근데 이렇게 되어야, 그러니까 왼쪽의 극대값이 오른쪽의 극대값보다 더 커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디서 극값을 갖는지를 먼저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1번 문제를 한번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식 적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따 쉬는 시간 때 자, 이해가 좀 덜 됐다. 그럼 저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4차 함수 이 그래프를 극값으로 표현하려면 일단 미분을 해봐야 돼요. 그쵸? 그럼 이 미분을 해보면 f'x는 일단 동함수의 활용인데 미분을 안 하고 풀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a-1x 제곱 플러스 12ax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함수는 개수가 되게 불규칙적이라서 진입장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분을 하고 나면
12로 묶어주면 간단한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12로 묶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2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12, x도 다 갖고 있거든요. x까지 같이 묶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안에 식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이런 거를 인수분해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보시고 여기서 인수분해 한 번 더 치지 마시고 얘를 알파 베타라고 봐주세요.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알파 베타. 그러면 더하면 a-1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a면 두 근이 a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풀 때는 여기서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좀 곤란한 문자가 섞인 식이 보면 약간 로딩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 이거는 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0과 a를 극값으로 하는 사차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어요. a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a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의 최대값이 됐으니까 a는 다 지금 양수라는 거 선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양수로 지금 뺀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는 식을 보면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x는 0에서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렇게 될 거란 거지. 이 사차함수가. 아실 건데 간격이 길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간격이 길수록 더 높이 올라가게 돼요. 이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얘를 지금 극값을 찾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금 이 넓이만큼 올라가고 이 넓이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오케이? 이 간격이 길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에서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공부가 좀 잘 돼 있으면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머릿속에 뜨게 되면 오른쪽이 더 낮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100%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그래프는 GT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A가 제일 많이 가면 어디만큼 갈 수 있냐? 이만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의 길이만큼만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똑같게 되면 이게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똑같게 되면 그럼 이 봉우리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아시는 분은 A의 최대값이 1번 1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여러분 잠깐 끊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 여러분 풀고 계실 때 요거의 그 유사 유형을 제가 지금 바로 한 3문제 정도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복습하시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뽑아 오겠습니다.
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시면 23번 문제를 한번 봐보실게요. 23번. 디귿만 보겠습니다. 23번의 디귿만. 지금 h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고 x가 0보다 클 때는 gx라고 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x가 0보다 클 때는 gx. 근데 문제 디귿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 f'0 곱하기 g'0이 0보다 작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f'0과 g'0이 0보다 작다는 거는 0에서 기울기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0에서 만약에 f'0이 양수면 g'0이 음수라는 거고 f'0이 음수면 g'0이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값을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은 맞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약간 이제 어렵게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24번은 반드시 풀어보세요. 24번은 지금 이 디귿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24번의 디귿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디귿 24번의 디귿은 처음부터 뭐냐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평균값 정리. 지금 요거에 관련된 그 문제 또는 이거 아니면 사이값 정리.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잘 알아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f'C가 0인 게 존재한다. f'C가 0인 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 면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롤의 정리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롤의 정리가 뭐냐면 FA랑 FB가 같은데 F가 미분 가능해요. 그럼 반드시 F'C는 0인 게 존재합니다. 이게 롤의 정리잖아요. 근데 이제 롤의 정리로만 생각하면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지.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이걸 봤을 때 롤의 정리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FA랑 FB가 같지 않다면 그럼 FA랑 FB가 같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롤의 정리로 풀 수 없다는 걸 딱 깨닫고 거기서 펜이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값 정리가 또 있는 거죠. 뭐냐면 F'A랑 F'B가 부호가 달라. 이게. 그럼 F'A랑 F'B가 부호가 다르면 반드시 이 사이에 F'C가 0인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귿을 봤을 때 적어도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생기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이 사이값 정리는 도함수가 필요하죠. 근데 롤의 정리는 도함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 좀 잘 체크하면서 해야 된다. 이 문제 좀 풀어드리는 게 사실 좋은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만 적어줄게요. 제가 문제에서 박스에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gx가 fx인데 gx가 fx 근데 gx는 지금 주기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x가 주기함수면 이 주기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f-1과 F1이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계수가 같으려면 F'-1과 F'1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문제에서 fx는 4차 함수니까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cx 플러스 d라고 놓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지수가 여기 몇 개 있죠? 미지수가 4개 있죠. 미지수가 4개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넣게 되면 미지수가 4개에서 2개로 바뀌게 됩니다. 미지수를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럼 줄이게 되고 우리가 푸는 이 미분을 한다면 이 상수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지수가 몇 개가 된다? 1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디귿에 보시면 F'1이 0보다 크다는 이 조건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총 다 맞춰지게 된다. 그러니까 꼭 풀어보시고 안 되시면 질문을 하셔야 되고 제가 N수 분들은 오늘 끝나고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나누는 거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고3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5번에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됐어요. 그럼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게 이렇게 극대값을 갖는지 이렇게 갖는지 모르죠. 지금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극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좀 나눠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절대값 기억해 보시면 절대값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절대값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절대값 fx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거. 니은 f 절대값 x는 0의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얘는 그러면 이거는요? 말투가 왜 이렇게 재수없죠 오늘?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의 대칭인 그래프인가요? x는 2의 대칭인 그래프.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정말. 왜냐면은 3차 함수가 나왔는데 3차 함수가 나왔어요. 3차 함수가 fx가 있대. 있다.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f 절대값 x-2가 미분이 가능하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fx가 3차 함수인데 f 절대값 x-2가 미분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제가 3차 함수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2.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어디의 대칭이라고? x는 2의 대칭이니까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건 어떤 조건을 주는 건가요? 극값이 2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면 오른쪽 그린 거랑 왼쪽 그린 거랑 하면 2차 함수 모양이랑 비슷해지면서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대칭성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아는 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 봐볼게요. 지금 원래 x는 0에서 원래 극대값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x는 0의 대칭인 그래프. 그러니까 오른쪽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엎어서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극대값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뀐다고. 채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fx 마이너스 x제곱 절대값 x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느냐. 여러분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딩이 안 걸리고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범위로 나눠줘야 돼요. 그거를 그냥 바로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x가 0보다 클 때는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플러스 x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미분하면 뭐가 돼요? f'x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이걸 미분하면 f'x 플러스 3x 제곱이에요. 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줘요.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지금 f'x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플러스였고 얘는 원래 플러스였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0 전후로. fx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아직 생각해보니까 복습만 풀어보시고 이거는 제가 풀어오란 말씀을 정확히 안 드려서 콜을 안 드려서 안 풀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fx가 x는 0 전후로 부호가 바뀐다는 건 확정이 된 거고 근데 여기는 0을 넣든 뭐 0을 넣어야죠. 넣으면 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실제로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 변경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26번. 제 생각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문심 같은 문제예요. 27번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 잠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자, 동욱 씨. 절대값 함수는 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꺾이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 꺾이게 되죠? 원래 식이? 1차에서 꺾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차식이냐면 4차식이거든요.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면 4개의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어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fx-f2를 4차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4차식. 근데 이 4차식 중에 x는 a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x-a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차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식은 절편을 알 수 있는 식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스발 이런 식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테마로 할 건데 이런 식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절편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식이거든요. 이건 x가 뭐일 때 0인가요? x가 뭐일 때? 1일 때 0이죠. 왜냐면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니까. 그러니까 H1이 0인 건 이미 확정이 돼 있다. 절편이 이미 확정이 돼 있다. 여기 보시면 이 fx-f1이라는 함수는 절편을 제공하는 4차 함수예요. 얘는 뭐일 때 0이 되죠? 100%? 1일 때 0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다 1을 넣으면 f1 빼기 f1이니까 무조건 0이 되거든. 그럼 이 함수를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fx가 주인공으로 fx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요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함수는 1을 절편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가 2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x-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데 스발 그러면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점은 1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x-1은 한 번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계속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x-1이 한 번 더 있었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놔두면 여기 1차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어쩔 수 없이 x-1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은 fx-f1을 알았어. fx-f1이 x-a, x-1의 세제곱이란 걸 알았어요. 지금.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f'3분의 f'5예요.
그럼 F'3이라는 거는 F1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좌변, 우변을 미분하면 여기 F1을 모르던 그런 상황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얘 미분하면 F'X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넣게 되면 문제에서 2를 넣으라니까 2를 넣게 되면 샬라몽 되는 거고 여기다 4를 넣게 되면 또 샬라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fx-f1이란 게 이렇게 되려면 1에서 지금 뚫접으로 접해야 되는 상황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1이란 거지. F1을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X는 A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여기가 뭐다? A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이라는 걸 여러분 이 문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X는 2에서 극값을 가는 됐으니까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면 여기가 2라는 거고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냐면 3대 1이 되니까 A가 3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푸냐면 2를 대입하면 0이다. 이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프로 볼 건지 내가 식으로 볼 건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논술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풀이를 확정하고 그걸로 연습을 해야 돼요. 지우 씨는 어떤 풀이가 더 좋으신가요? 식으로 가는 거랑 그래프로 가는 거랑? 저도 식이 죄송합니다. 그냥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도 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래프는 약간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거는 단일화된 풀이로 연습하시는 게 필요한데 왜냐면 지금 여러분 인강이나 막 이게 혼재돼 있으니까 이때까지 막 들었던 거 막 이거 다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절대값은 식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절대값 안에서 1차이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fx-f2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 버스 스텝이 fx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fx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말고 fx-f1이라는 함수를 통째로 생각을 하라고요. 그럼 이 통째로 생각하면 얘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4차 함수다. 얘는. 그럼 4차 함수는 인수가 4개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g라고 생각하면 g1이 0이다. 그러니까 x-1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x는 a가 2보다 크다는 말은 얘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럼 얘는 한 번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럼 한 번 더 넣어줬어. 그럼 이제 나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도 지금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x-1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사고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온 문제를 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주 나오는 형태인 거.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번은 죄송합니다. 나올 수 없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28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공식인데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고1 과정이 메인인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9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번 문제 여러분 마무리하고 30번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9번 문제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과정 오늘 준비된 걸로 가겠습니다. 29번 문제 읽어봐 주세요. 잘못 그려버렸네. 자, 야.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태블릿이 있었으면 태블릿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접선이 안 되면서 제가 머리가 그때 한번 멘탈이 나갔었는데
이걸로 여러분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탭은 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은 모양의 정사각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노란색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돼 있고. 지금 이 하얀색 정사각형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얀색 정사각형이 움직여서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부턴가 겹치게 될 거예요. 이 노란색이랑. 그쵸? 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럼 겹치는 모양이 만약에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장벽이 있다. 문신 같은 문신 있잖아요. 문신 보면 바로 쫄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딱 편의점 같은 데 갔는데 막 여기 앞에 남자분이 이렇게 막 여기 옆에 막 이렇게 문신 다 있으면 막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실수할까 봐 조심한다는 거야.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어. 여기 앞에 여기 편의점 갔는데 제가 앞에서 계산하는데 저 뒤에 두 분이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하다가 갑자기 옆에 소세지 있어가지고 소세지도 먹을까 하면서 소세지 추가했는데 그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게 갑자기 안 찍어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져가지고 이거 취소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거 리얼이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리얼이니까 자세하게 한 거거든요. 옆에 이거 취소한다고 말씀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신 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못 풀 것 같은데 까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넓이가 겹치는 넓이라는 거지.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냐면 x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되죠? fx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뭐다? x 곱하기 fx가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xfx가 겹치는 부분의 넓이인데 그러니까 2차 함수였지만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3차 함수가 되면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겹치려면 조건이 있는 거지. 범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점이 여기까지 가게 됐어. 여기까지 가게 됐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안 겹치는 거죠. 여기 전까지는 겹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가 존재한다. 범위는 이 지금 절편. 이 절편과의 거리 0과 5 사이가 됐을 때. 여기까지만 여러분 존재하게 됩니다. 2007년 기출이지만 트렌드는 제가 볼 때 벗어나지 않는 문제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게 2007년 문제지만 지금 출제되더라도 정은세 선생님이 수능 해설하면서 너무 좋은 문제였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풀지만 실제로는 까보면 x 곱하기 fx, x좌표와 y좌표의 곱으로 이루어진 3차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숙제로 제가 도함수의 활용을 복습 교재를 내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실 수 있는 분은 오늘 하원하실 때 내시고 오늘 내실 수 없었던 분들은 화요일 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대충 하는 거 같을 수도 있어요.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채점을 다 하고 있어요. 시스템에 항상 입력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오답을 모아주는 겁니다. 이 테마 수업이 끝났을 때 오답으로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 남은 기간 동안 수업 중단하셔도 그 오답만 다 풀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상담해보면 가장 많은 고민이 수학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틀렸던 문항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을 받는다면 그걸 계속 공부한다면 결과적으로 점수를 좀 올리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출해 주셔야 제가 그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 풀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